여기 학원도 내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후끈후끈해요. 6시 반쯤 오면. 6시 반인데도요? 예, 예. 그러니까 낮에 열기가 그대로 문 열어놓고 그래도 이제 후끈후끈해요. 이제 재작년인가 내가 문을 안 열어놓고 했더니 여기 화분 막 다 말라서 죽고 막 그랬어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화분에 식물들. 문을 열어놓으니까 얘들이 좀 살아요. 뜨거워도. 바람이 통해줘야 돼. 하루인데 그래요? 예, 하루 이틀. 그러니까 바람이 통해져야 이제 좀 살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도 그거 쓰죠? 네, 바람이 안 통해버리면 이제 열기가 후끈후끈한 데다가 바람이 안 통해버리면 식물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못 견디고 죽어. 근데 같은 날씨여도 후끈후끈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주면은 식물이 이제 좀 견디고. 햇빛 내리쬐는데 찬물 네. 꽉 사놔놓고 그대로 주차해놓으면은 아마 1시간 안에 차 안에 네. 사람이 죽을 정도 된다 하거든. 네. 그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가스라이터 있잖아요. 플라스틱 가스라이터. 아주 힘들었어요. 뭐 돈을 넣어서 위에 놔두고 착하고 내죠. 와 보면은 햇빛이 박살 나가지고 이러다가 타그라 네. 점수가 불렀나? 네, 충분히 터져요. 햇빛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네. 네, 이제 그 다음은 758번, 아니, 51번부터 해야 되네. 애우는 방법은 뭐 따로 없어요. 연습하면서 쭉 해봐야 알지. 예? 그러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애우는 게 애우는 방법이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애우면서 또 이제 틀리고 또 애우고 반복을 해야 애워지지. 나도 마찬가지고요. 751번부터 751번에 이제 설치할 것. 그래서 무엇을 설치하느냐. 천장 또는 벽면에 장소네요. 천장이나 벽면에 설치해야 된다.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그 다음은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답은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이제 헤드 간 거리를 이제 수평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헤드 간 거리. S 있죠, S. S는 이하로 코사인 세타인 S. 헤드 간 거리. 수평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그 다음은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 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 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지하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 헤드를 이제 설정이라는 말이 설치한다 그런 말이죠. 설치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제 3m 이상, 그럼 양쪽이면 6m 이상 그렇게 되겠죠. 답은 소방대원이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그래서 이제 지하구는 환기구가 있을 것이고 또 작업구,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작업구, 이제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기구나 작업구,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양쪽 방향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살수 헤드를 설치하고 살수 헤드의 한쪽 방향이 3m 이상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환기구, 작업구 그것을 중심으로 소방대원이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그 다음은 이제 소화 설비용 헤드의 성제기에 적합한 살수 헤드를 설치할 것. 살수 헤드. 답은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하구에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를 설치하면 이제 살수 헤드의 성재기에 적합한 살수 헤드의 설치할 것. 그래서 제목은 지하구에 연소 방지 설비 헤드 설치 기준입니다. 연소 방지 설비에 사용되는 헤드의 설치 기준이 그래서 이제 헤드가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가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755번에 실효의 아래쪽으로부터 30cm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이제 부착 설치, 어떤 것을 부착 설치하는데 답은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 방지제는 그래서 이제 연소 방지제를 이제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연소 방지제를 30cm 지점부터 부착 설치 연소 방지제. 연소 방지제는 말 그대로 연소를 방지하는 이제 그런 재료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은 이제 325제곱밀리미터로 한다. 이제 제곱밀리미터니까 면적이죠. 면적. 아주 작은 면적이. 답은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단면적은 그래서 연소 방지제 그 시료, 그 단면적을 325제곱밀리미터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발급 후 3년으로 한다. 3년. 답은 시험 성적서의 유효 기간에 그래서 연소 방지제 시험을 하고 나서 이제 합격하면 그게 시험 성적서이겠죠. 그 유효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3년 지나면 다시 테스트해서 연소 방지제로 적합한가 이제 그걸 다시 본다 그거죠. 시험 성적서의 유효 기간이 제목은 연소 방지제 충족 기준입니다. 연소 방지제 충족 기준이 그 다음에 이제 758번 가로만 있는데 답은 분기구. 분기구라는 것은 분기되는 그 지점 그걸 말하죠. 쭉 가다가 뭐 한쪽 방향으로 분기되는 그런 분기구. 분기구. 그 다음에 또는 인출부. 그래서 인출부는 나가는 쪽. 답은 지하구의 인입부. 그래서 지하구의 인입부는 지하구로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 인출부는 나가는 부분. 이제 분기구는 중간에서 분기되는 부분. 그래서 지하구의 인입부. 그 다음은 설치된 부분. 뭐가 설치됐는데 답은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 뭐가 우려되느냐? 답은 기타 화재 발생 위험이
이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을 만한 그런 곳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제목이 연소 방지제 설치 부분이. 그래서 이런 곳에 연소 방지제를 설치해라. 연소 방지제. 연소 방지제 좀 설치해 놓으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화재에 좀 더 대응이 되겠죠. 쉽게 안 타겠죠. 전혀 안 타는 게 아니라. 연소 방지제 설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762번은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하구 쪽이 나오는데, 지하구에 불이 가끔 잘 나죠. 뭐 공동구도 지하구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전에 점검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지하구. 근데 점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불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점검한 사람들 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불이 났는데 감지기가 작동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조금씩 선형 감지기가 설치되거든요. 근데 감지기가 조금씩 선형 녹으면서 붙어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녹긴 녹았어. 굉장히 많이. 근데 작동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거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지하구가 가끔 화재가 나고, 그래서 지하구가 아마 점검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점검을 하니까 지하구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고, 공동구는 뭐 KT 그런 통신 케이블, 한전에 막 전력 케이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한번 불나버리면은 막 10만 세대가 정전돼 버리고 막 통신 마비돼 버리고 하니까는 가끔 난리 나죠. 관리사가 팀이 돼가지고 가서 할거 예, 그렇죠. 점검을 하고 하죠. 얼마 안 지났을 때 화재가 나면 네네. 책임을 또 지어야 되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은 이제 점검을 잘못했으면 점검한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 이제 화재가 났으면 이제 점검한 회사가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화재는 날 수 있잖아요. 점검을 잘하고 뭐 다 정상인데 화재가 날 수가 있죠. 다만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한번 따지는 거죠. 근데 작동을 안 했으니까 화재 나오면 감지기 작동하고 막 경종 울리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작동을 안 했으니까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이제 조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별개로 이제 점검이야 잘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불 한 번 나면은 좀 타격이 크니까 이제 공동구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죠. 지하고. 그래서 관리사 시험에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하고. 이전에는 연소 방지 설비 화재 안전 기준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 그렇게. 2년 전인가 바뀌었어요. 그 공동구 불나가고 서울에 나갔다. 네네. 그러면서 바뀐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762번에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이 홀로 선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지지대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서는 구조,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답은 내화 구조로서. 그 다음에 763번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제 방화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닫혀 있으면은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열어놓고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자동 폐쇄 장치 있고 화재 신호가 있으면 이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혀야 된다. 자동으로 닫히면 항상 닫힌 상태하고 같아지고 이제 방화문이 닫혀짐으로써 이제 방화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방화 구획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방화벽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그래서 방화벽에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출입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라는 거죠. 60분 플러스 방화문 아니면 60분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 아니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그 다음에 764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화 충전 구조로 마감할 것. 그래서 내화 충전 구조, 이제 어떤 그 구멍 같은 걸 막는 것을 충전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충전 재료가 내화 재료 그런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건축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화 충전 구조는 국토교통부 고시. 그래서 답은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그래서 방화벽 뭐 케이블 전선 이런 게 관통할 수 있으니까, 관통하면은 이제 그 작은 구멍 틈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구멍 틈새를 내화 충전 재료로 단단히 막으라는 거예요. 일반 건물에서도 적용이 돼요. 일반 건물에서도 파이프 그런 게 통과를 해요. 피트 그런 곳으로. 그런 곳 다 막아야 돼요. 예. 내화 충전 구조로. 안 막아져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소방에서도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65번은 국사 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에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국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국사 변전소 이런 건축물이 있겠죠. 그리고 지하구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 연결되는 부위에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답은 이제 답은 뭐냐면 방화벽은 분기구. 그래서 방화벽을 분기구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하고 지하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그 부분에도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런 뜻입니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곳이. 그 다음에 766번은 자동 폐쇄 장치의 성재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성재기. 답은 자동 폐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방화문을 자동 폐쇄 장치 사용하기 때문에 성재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자동 폐쇄 장치가 이제 전부 다 방화문에 적용이 되는 건데, 방화문을 이제 폐쇄해 주는 것이니까 방화문. 근데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자동 폐쇄 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한 5%는 차지해요. 예. 설치는 돼 있는데 화재 신호 들어가 줬는데 이게 이제 자동 폐쇄 장치가 작동을 못 하는 경우. 그래서 일반 건물에는 이 방화문 위에가 이만해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고장 나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닫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타입이 있고 아니면 벽 뒤에가 딱 붙어 있는 경우 자석식으로 딱 잡아주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방화문을 딱 놔줘야 되는데 못 놔줘서 방화문이 안 닫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침에 한 10분 전쯤에 오동작이 일어났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때 태풍 불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태풍 지나가는 날에 학교에 딱 도착했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이제 학교는 초등학교 그런 곳은 당직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가 이제 수신기가 있어요, 보통. 어떤 여자가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점검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지금 오동작이 나서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행정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오동작이 일어나서 방화문이 다 닫혔대요. 근데 5층에 한 곳이 안 닫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닫혔는지 그것 좀 조사해 주라고. 2층, 3층, 4층, 5층 다 있었는데 5층 어디 한 군데만 안 닫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신기에 가서 보고 수신기에서 봤더니 아무튼 방화문이 작동하면 수신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등이 들어와요. 5층에 거기에는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하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방화문이 계단 사이에 방화문이 있었어요. 이제 복도하고 계단 사이에. 근데 계단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방화문이 양쪽에 설치가 돼요. 양쪽에서 이렇게 닫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근데 하나는 닫히는데 하나는 안 닫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왜 안 닫혔는가 봤더니 자석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작동은 했는데 그게 놔주지를 못해가지고 안 닫히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뭐 종이 같은 걸 살짝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력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예. 자력을 약간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테스트하니까 닫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동 폐쇄 장치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층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만한 이제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이제 화재 신호가 그리 싹 들어가. 화재가 나면. 그러면은 이게 작동을 해줘야 방화문이 싹 닫히는데 이제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작동은 했는데 이 폐쇄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자동 폐쇄 장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위적으로 테스트를 하면 전기 신호가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 신호가 그리 가야죠. 네. 예. 화재 신호가.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가 또 제조사에 따라서 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학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건물이 쭉 교실이 쭉 붙어 있고 복도가 쭉 연결돼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양쪽 끝단에 있는 방화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열려 있다가 네. 신호 주면 탁. 네. 그렇게 된다네. 네네네. 저는 우리 학교에서 그런 방화문이 있어. 신호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네. 방화문이 있어요. 학교에 그런 시설 대부분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도하고 계단 사이에 방화문이 싹 닫혀요.
사람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이 계단을 닫아줘야 계단 쪽으로 연기가 못 오니까. 네. 평상시에는 이제 계단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뭐 급기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급기 그것은 이제 제연 설비니까 네. 제연 설비는 상관이 없고요. 제연 설비와 관계없이 방화문, 방화 구획. 그래서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특히 안 좋은 그런 제품들이 좀 있어요. 자동 방화 셔터. KS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중국에서 어떤 부품이 넘어올 수도 있고요. 중국산 부품. 그래서 부품이 잘 만들어지죠. 네. 시공상에. 근데 KS가 아니더라도 수입해온 것도 이제 소방청의 그 인증을 받으면 사용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더라도 시공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공도 시공이지만 제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제품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은 제품이면 한 아파트 안에서도 이제 고장이 많이 나고 막 그러죠. 요즘 아파트는 가면 또이다 피난계단 쪽에 다 특별 피난계단이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있겠네요. 요즘 아파트는 자동 폐쇄 장치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항상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법이. 자동 폐쇄 장치를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설치했면은 대부분 그게 또 그래서 서비스 확인 받도록 돼 있겠네요. 예. 자동 폐쇄 장치가 지금 의무화 된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예. 시선 차이가 느끼.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별로 작동이 이제 좀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실제로 관리하기가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서 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7번 방금 한 것은 방화벽의 설치 기준이었고요. 방화벽 지하구의 방화벽 기준이 767번은 소화수의 방수 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화수가 있는데 0.1MPa, 65리터, 65LPM이 답을 봐보면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그래서 수원 이제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화수, 소화수의 방수 압력, 방수량. 그래서 방수 압력은 이제 스프링클러나 간이 그 압력하고 똑같고, 방수량은 이제 스프링클러는 80LPM, 간이는 50LPM. 그 중간이죠, 지금. 65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68은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작업 지점, 뭐 용접 그런 작업 지점 25m 이내에 설치 배치해야 되고 상시 사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동결 방지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답은 이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까지. 그래서 화재 위험 작업, 거기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위험 작업이죠. 뭐 인화성, 뭐 가연성, 폭발성 그런 거, 용접, 용단 작업 그런 거. 그래서 그런 화재 위험 작업 건설 현장이 그런 곳에 이제 이런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69번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 소화 장치 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간이 소화 장치 내용인데 이제 표지하라는 거죠. 간이 소화 장치. 답은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이제 간이 소화 장치가 이제 간이 소화 장치니까 뭐 이제 아마 이동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이 작업 지점 25m 이내니까 작업 이제 옮겨 다니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 간이 소화 장치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설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간이 소화 장치 성능 및 설치 기준입니다. 간이 소화 장치. 그래서 이제 임시 소방 시설이죠. 이걸 공사 현장에 가야 볼 수 있겠네요. 예? 공사 현장에 가야 볼 수 있겠네요. 공사 현장에? 네,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가야 볼 수 있겠네요. 공사 현장에서 이제 설치하는 거죠. 간이 소화 장치. 설치해놓고 작업을 해야죠. 요새는 또 소방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뭐 소방안전관리자가 설치하고 하라고 하겠죠. 안 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770번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로 설치할 것.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습식이나 준비 작동식 이 두 가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답은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보편적인 것이니까, 건식은 옛날 방식이라 요즘은 사용 안 하고, 일제 개방, 일제 살수식은 그것도 뭐 거의 사용 안 하고, 부합식도 거의 사용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습식 아니면 준비작동식 이 두 가지에. 그 다음에 771번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12.2 LPM, 시간은 30분이. 답은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된 시르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전기 저장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그곳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2.2 LPM이.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12 LPM짜리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이 그게 12 LPM이니까 비슷하죠. 12.2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감지기를 설치할 것. 그래서 답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준비작동식이니까 감지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감지기를 설치할 것. 그 다음은
일정 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 것. 답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그래서 이제 비상전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비상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정 시간이라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아까 771번에 30분 이상, 이제 이 기준하고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예. 30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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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예. 애매하게 해놨죠. 이게 살짝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앞길을 더 좋은 차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네. 굉장히 하다고 3만씩 들어가고 네. 그래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74번. 네. 전기 저장 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 기동 장치를 설치할 것. 네. 그래서 수동식 기동 장치인데, 답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준비 작동식이면은 수동식 기동 장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 부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호구역이 전기 저장 장치, 거기가 방호구역이니까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거니까 수동식 기동 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제목은 전기 저장 장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전기 저장 장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근데 전기 저장 장치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그럼 물을 뿌린다라는 건데, 전기 저장 장치는 이제 배터리를 막 수십 개 연결해 놓은 것이 전기 저장 장치인데, 과연 물을 뿌려도, 불을 끄려면 이제 물을 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을 뿌리면 그 전기 저장 장치가 다 망가질 텐데,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망가질 텐데. 전기 저장 장치 배터리를 살리려고 물 뿌리는 거 아니지? 불을 끌려고 하지. 예. 그러니까 그게 목표이긴 한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제. 이게 지금 전기차에 발생했을 때는 네네. 유사한 현상으로 봐야겠지, 모르게.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더 물이 미분무 이런 거보다는 예. 물량이 많아야 더 세게. 그죠. 장기적인 거. 예. 스프링클러니까. 예. 네. 저는 들어봤다니까. 네. 전기차가 지금 현재로서 불났을 때, 그나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립식 호흡을 떼어 싸가지고, 물 수위를 한 1m 정도까지 차가 당겨들어. 배터리가 차에 닫혀 있으니까. 그래야 1시간 정도 걸린대. 네. 그래서 아마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예. 다른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어서 우선 물을 왕창 뿌려서 이제 불을 끄는 쪽으로 하자. 제가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화재 보험 협회에 있어요.